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사랑과 감사의 계절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실리콘밸리의 경찰청 정비창에서 직원이 총기를 난사해 총격범 포함 10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폭발물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총격범은 조울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어제 총격 참사를 규탄하며 더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총기 폭력의 확산 종식을 위해 의회에 신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이 감염된 동물 또는 실험실 사고인지 명확치 않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90일 이내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도 중국이 투명한 기원 조사에 협조할 때까지 중국에 대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며 추가 조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중국은 이미 WHO의 조사를 마쳤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무작위 불체자 급습 단속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무역협상 수석대표 간의 첫 전화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가 중국 측에 우려사항을 제기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0만 6천 건으로 집계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감소 기록은 백신 접종의 확대와 함께 일터로 돌아가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앞두고 식당과 여행지 같은 서비스 업종 일자리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보석금 제도 폐지와 관련해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찬성과 반대 공방이 치열합니다. 뉴질랜드 측이 캘리포니아주의 전면적인 재개방이 이루어지는 오는 6월 15일부터는 타주 방문객들의 입장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남가주 프리웨이에서 총격 사건으로 차량 파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유력 용의자 한 명이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체포된 이후 또 총격 사건이 신고돼 용의자는 여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금요일 오렌지 카운티에서 발생한 차량 총격으로 6살 남아가 숨진 사건의 용의자 검거의 현상금이 $30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얼바인 지역에서 주차장과 아파트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차량을 훼손해왔던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맥도날드가 어제 방탄소년단 BTS의 세트 메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미 전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12개국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신규 대결로 흥행몰이에 성공했던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때 아닌 개판 논쟁에 진흙탕 싸움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 유족의 미술품 기증을 계기로 해서 한국 정부가 새로운 미술가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타이틀 스폰서를 맡은 뱅크 오브 호프 LPGA 매치 플레이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한인 선수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NBA 플레이오프 1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 LA 레이커스가 오늘은 피닉스 선스와 3차전 경기를 갖습니다. 오후 7시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홈 경기로 치러집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면서 혼조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는 현재 상승장으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8.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아침한때는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73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5월 27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0만 6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4주 연속 감소세고요. 전주보다 3만 8천 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 이후 최저치 기록을 갈아치운 것입니다.
또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42만 5천 건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과 뉴저지, 플로리다주에서 가장 큰 폭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기업들이 운영을 정상화하면서 채용이 늘린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있는 20여 개 주가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급여 혜택을 폐지함에 따라 실업자들의 구직이 늘어난 것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의 원인이다 라고 몇몇 언론이 분석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싶습니다. 이 워싱턴과 뉴저지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또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소속의 주에서 실업급여 혜택을 폐지했기 때문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크게 줄고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자리 회복세는 최근 몇 달 이상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같은 이유는 메모리얼 연휴를 앞두고 식당과 여행업, 서비스 업종 일자리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식당과 여행업, 서비스 업종 일자리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한 달 전 속보치와 같이 직전 분기 대비 1.6%를 기록했다고 오늘 아침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연율로는 6.4%에 해당되는 호조의 성장률입니다. 한편 미국이 이처럼 1분기에 1.6% 성장하는 가운데 중국은 0.6%에 그쳤고 또 일본은 마이너스 1.3%, 독일 역시 마이너스 1.8%, 영국도 마이너스 1.5%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 미국과 같은 1.6%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회복세를 보이면서 은행들의 1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에 따르면 예금보험에 적용을 받는 미국 은행들이 올 1분기 거둬들인 순이익 768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동기 185억 달러에서 무려 315.3%가 급증한 수치입니다. 은행들의 총 예금은 18조 5천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3.6% 늘면서 전례 없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관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한 이후 기록적인 저축률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이런 예금 유입은 계속 지속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던 항공과 호텔 등이 백신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여행객이 늘자 이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료와 호텔 숙박비는 관광을 떠나고 또 오랜만에 친지와 상봉하려는 여행객들로 인해 연일 치솟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 운전까지 크게 늘면서 가솔린 가격 역시 지난 2014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6월의 항공가는 지난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고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이번 주 항공료가 2019년도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테마파크와 국립공원 등이 재개장하는 것도 이처럼 항공료와 호텔 숙박료 인상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해외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권 만료기간이 언제인지 다시 한 번씩 확인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여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처리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시는데 미국 여권 시민권자분들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국무부 여권부서 업무가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아서 서류 수속도 늦어져 여행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월 말 현재 여권 발급에 필요한 기간은 최소 10주에서 12주, 팬데믹 이전에 최대 8주였던 기간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급행 수속도 최대 6주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해외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미국인들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에 있지만 여권 갱신을 신청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2020년 1월 1일자로 만료된 여권을 가진 해외 미국인들에게 올해 말까지 만료된 여권으로도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한 차례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다시 오픈한 디즈니랜드 측이 어제 앞으로 타주 방문객 입장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즈니랜드와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측은 캘리포니아 경제개방일인 6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해당 지침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개의 테마파크 측은 입장객들이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 음성 결과 확인서를 요구하지 않지만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파크들은 지난 4월 31일기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테마파크 입장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가능성이 커지면서 백신 접종 동료 행사 곳곳에서 많이 펼쳐지고 있죠. 복권을 내건 곳도 있고 남가주에서도 시작을 했습니다. LA 카운티는 백신 접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LA 레이커스 시즌 티켓 당첨 이벤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뮤지컬 전용극장인 헐리우드 팬테지 극장도 백신 접종자에게 무료 입장권을 배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롱비치시는 백신 접종 동료를 위해서 게임기와 호텔 무료 숙박권을 내걸었고요. 랭캐스터시는 10대 백신 접종자들에게는 장학금까지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모두 신청을 하고 이벤트에 당첨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하이오주의 백신 복권 첫 번째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오하이오주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접종자를 대상으로 도입한 맥서밀리언 첫 당첨자가 어제 발표된 것입니다. 맥서밀리언은 성인과 12살에서 17살 접종자에서 한 명씩을 선정해 각각 $1,000,000씩과 생활비를 포함한 대학교 학비를 지급하는 일종의 복권 사업입니다. 이 어제를 비롯해 모두 5차례 당첨자가 나올 예정입니다. 성인 접종자 275만 8천여 명과 12세에서 17세 접종자 10만 4천여 명이 당첨에 도전한 가운데 첫 번째로 $1,000,000를 받게 된 행운의 주인공은 오하이오주 해밀턴 카운티 실버톤에 거주하는 아비가일 버킨스라는 여성이었고, 대학교 학비를 지급받는 이 학생은 몽고메리 카운티 잉글리드에 살고 있는 조제프 코스텔라 14살의 남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이 실리콘밸리의 경전철 관리 건물에서 한 50대 남성이 총을 난사해 직장 동료 8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업데이트된 걸 보면 10명이 숨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중환자도 사망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용의자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경찰은 주변인들 상대로 범행 동기 현재 수사 중입니다. YTN입니다. 현지 시각 26일 오전 6시 반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호제이 시내의 벨리 교통청 경전철 시설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벨리 교통청 직원 8명이 숨지고 용의자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I can confirm with you at this point that there are 8 victims that are pronounced deceased at this point. And there's one suspect that's pronounced deceased. 용의자는 벨리 교통청 기술직 남자 직원인 57살의 세뮤얼 커시디로 밝혀졌습니다. 커시디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총격을 계속하다 경찰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커시디의 전 부인은 그가 직장 동료들을 죽이고 싶다는 말을 해왔다고 언론에 전했습니다. 센타클레라 카운티 보안관실은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경전철 정비창 건물 내에 폭발물이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색 작업을 벌였고 실제로 경찰견이 일종의 폭발물을 찾아내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현장에서 증거와 정보를 수집하는 작업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We received information that there are explosive devices that are located inside the building. That being said, we activated our bomb squad, which is currently out on scene and trying to determine pretty much we're trying to clear out every room and every crevice of that building to ensure that the public safety is rest assured if we open up that building later on in the near future. 경찰은 총격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용의자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이번 사건과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총격과 관련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의회의 신속한 대응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희생자 8명이 발생한 북가주 샌호세 총격 참사를 규탄하면서 의회에 신속한 대응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성명을 통해 샌호세에서 발생한 끔찍한 비극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세부 사항은 아직 기다려야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 최소 8가족은 다시는 전체로 모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어서 나는 의회에 미국 내 총기 폭력의 확산 증식을 위해 즉각적 조치를 취하고 총기 소유자 대다수를 포함한 미국 국민의 요청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희생자 추모를 위해 조기 개항도 지시했습니다. 최근 91번을 포함한 남가주 프리웨이, 비비건 또는 공기청으로 인한 차량 파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유력 용의자가 리버사이드에서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와 용의 차량 정보를 공유하고 있던 리버사이드 경찰이 어젯밤 10시 30분쯤 타일러 쇼핑몰에 위치한 갤러리아 인근 91번 프리웨이와 타일러 스트릿에서 올해 34살의 남성 제시릴 로드리게즈를 체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75만 달러 보석금이 책정된 채 수감 중인데요. 경찰은 로드리게즈가 현재 남가주 프리웨이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의 용의자인지 또는 모방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용의자가 검거된 이후에 또 남가주에서 총기 사건이 보고돼 모방범죄인 것으로 현재 많이 추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렌지 카운티 프리웨이 선상에서 로드레이지 총격 사건이 발생해 6살 라마가 숨진 가운데 용의자 검거를 위한 현상금이 30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먼저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의 돈 와그너 슈퍼바이저가 기존 유족 측에 제공한 5만 달러 현상금에 5만 달러를 추가해달라는 요청을 표결을 통해 오렌지 카운티 이사회가 최종 승인했다고 말했고, 이에 더해서 카트리나 폴리 슈퍼바이저의 사무실도 5만 달러 현상을 추가 제공했습니다. 여기에 익명의 후원자를 비롯해 지역 비즈니스 단체들이 또 15만 달러를 기부해서 현상금은 모두 30만 달러가 된 것입니다. 얼바인 지역에서 주차장과 아파트 등을 돌면서 상습적으로 차량을 훼손해왔던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얼바인 경찰국은 얼바인 인근의 주차장, 아파트 등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벤달리즘 범죄를 저질러온 한인 남성 샬롬 한 씨를 코스타메사 지역에서 체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차량 벤달리즘 범죄로 약 5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혔는데 가장 최근 신고된 범죄는 지난 20일 팍플라자 주차장에서 벌어졌습니다. 피해 차량 중 한 운전 차량이 차량 내부에 블랙박스가 있었고, 이를 통해 경찰은 한인 샬롬 한 씨가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 차량을 긁는 모습을 포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차량이 몇 대 더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5월 27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지만 아침 한때는 약간 흐리고 조금씩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5~6도가량 떨어져 다소 서늘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2~3도가량 다시 높아집니다. 이 같은 날씨는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중까지 당분간은 비슷하게 유지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3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6도, 59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0도, 56도, 해안 지역은 65도, 57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도 전국적으로 다소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55도, 낮 최고 기온 67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과 관련해서 또 전 세계에서 다시 논쟁에 불을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에 대해서 정보당국의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지난 조사가 부족했다며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보건당국의
당국자들의 촉구에 이어서 나온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입니다. 90일 이내 보고서를 새로 작성해서 보고해라라고 지시했습니다. YTN입니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곳은 동물에서, 한 곳은 실험실에서 유래했다는 쪽에 기울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초 보고를 받은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정보를 수집해 90일 안에 다시 보고하라고 한 겁니다. Today, the president asked the intelligence community to redouble their efforts to collect and analyze information that could bring us closer to a definitive conclusion and to a report back to him in 90 days. 기원을 밝혀야 다음에 올 세계적 대유행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또 세계보건기구가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작다는 보고서를 내놨지만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에는 투명한 조사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And we will continue to press China to participate in a full, transparent, evidence-based international investigation with the needed access to get to the bottom of a virus. 앞서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과 앤디 슬라빗 백악관 선임 고문 등 미국의 보건 전문가들도 진상 규명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기원 조사 필요성이 이처럼 다시 확산하면서 중국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전임 트럼프 정부에 이어 바이든 정부에서도 미중 갈등의 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설 소식 조금 더 이어드릴 건데요. 잠시 다른 소식 전해드렸다가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지금 리포트에서 들으신 대로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읽은 대변인 카린 장피에르입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인데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공식 브리핑 첫 선을 보인 날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날인데요. 흑인 여성이 백악관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브리핑룸에서 공식 브리핑을 진행한 것은 1991년 조지 H.W. 부시 당시 백악관 주디 스미스 전 부대변인 이후 처음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여성 동성애자라고 공개한 인사가 백악관 브리핑을 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는 장래 백악관 대변인직을 위한 첫 오디션으로 보이는 과정에서 역사를 만든 것이다 라는 평가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50여 분간 브리핑을 이어했는데요. 브리핑 룸 연단에 선 소감과 관련해서는 백악관 미국 역사성에 감사한다며 이 연단에 서 있는 것, 이 방에 있는 것, 그리고 이 건물에 있는 것은 한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미국인을 대표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것이다 라고 짤막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방금 전 전해드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당국의 판단이 엇갈린 상황이라면서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고 또 중국의 국제조사 참여와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촉구하며 중국을 압박한 가운데 중국은 이미 과학적 조사를 모두 마쳤다면서 미국도 자국인 중국처럼 투명하고도 과학적인 조사를 받으라고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전문가들은 중국 실험실에서 코로나가 시작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이미 내렸고 이것이 바로 과학적 결론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인사들이 중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과학을 존중하지 않은 채 인민의 생명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중국처럼 과학적인 태도로 WHO와 협력해 코로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전면적이고 투명하며 증거에 기초한 조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에 응답을 하고 인류가 하루빨리 이 감염병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페이스북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위적 발생 가능성을 거론하는 게시글을 더 이상 통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진행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 조사, 공중보건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페이스북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삭제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 논의가 진전될 때마다 발을 맞춰나가기 위해 보건 전문가들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새로운 사실과 동향이 나올 때마다 컨텐츠 정책을 갱신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국 우한 연구소 유출설이 급속히 퍼지는 중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 주중대사로 니콜라스 번스 전 국무부 차관을
그리고 주1 대사로는 램 이메뉴얼 전 시카고 시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정치 현안 담당 국무부 차관을 지낸 번스 전 차관은 27년간 행정부에서 몸담아왔고 현재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교수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대사를 지낸 바 있으며 이에 앞서서 그리스 대사로 있었고 빌 클린턴 정부 시절에는 국무부 대변인을 지낸 바 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떠오른 상황에서 전문 외교관 출신인 번스 전 차관을 주중대사로 낙점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문가를 통해 노련하게 미중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전략을 세웠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뉴욕타임즈는 분석했습니다. 또 주1 미국 대사로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거물급 정치인 이메뉴얼 전 시장을 배치해 정무적 균형을 맞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쟁자인 중국과는 경륜을 내세워 관계를 주도하고 취임 이후 가장 중요한 동맹국가로 우대하고 있는 일본에는 정치인 대사를 임명해서 전반적인 동아시아 정세의 물밑 조율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에릭 가세티 LA 시장을 인도 대사로 지명했다라는 소식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공식 발표 시기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측도 발표되기 전까지는 최종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릭 가세티 LA 시장도 전해드린 게 없다, 소문이다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지난 2020년 대선 경선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 당시 대선 후보를 일찌감치 지지했습니다. 바이든은 가세티에게 자신의 대통령 선거 캠프 공동 대표 자리를 맡기면서 이에 화답하기도 했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인도 대사로 만약에 지명이 되면 상원 인준을 거쳐야 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대표가 어제 전화통화를 하고 양국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와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와 류허 부총리가 어제 통화해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를 포함해 현안에 대한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와 관련해 솔직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타이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동자 중심 무역 정책을 비롯해 미중 무역 관계 전반에 걸친 핵심 원칙을 전달하고 또 우려 사항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류 총리와 타이 대표가 평등하고 상호 존중 태도를 바탕으로 솔직하고 실무적이며 건설적인 교류를 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양국의 무역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한 뒤에 각자의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해서 소통하기로 했다고 상무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중 무역협상 대표가 공식적으로 접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또 이번 통화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한층 수위를 더해가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LA시 정부가 LA 경찰국 서비스 일부를 축소해 확보한 8,900만 달러 잔여 예산에 대한 지출 계획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LA타임즈는 LA시 의회는 LA 경찰국 서비스를 축소해 확보한 이 잔여 예산을 갱폭력 대응 프로그램, 보편소득 보장 프로그램, 노숙자 사태 대응 프로그램, 일자리 증가 등을 위해 지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시의회가 경찰 예산 전용 지출안을 확정한 것은 지난해 에릭 가세티 시장의 지출안 거부권 행사 등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해 첫 논의가 시작된 지 11개월 만입니다. 이로써 시의회는 지난해 삭감한 경찰국 예산 총 1억 5천만 달러에 대한 전용 지출 계획을 모두 확정하게 됐습니다. LA시 정치 지도자들이 로컬 아티스트와 공동으로 해 증오범죄 신고와 LA 내 다양성 공존을 축하하는 LA for All 캠페인을 런칭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LA for All 캠페인은 LA시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나 종교의 이유로 차별 또는 폭행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12지구 존리 LA시 의원은 아태계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런칭된 이 LA for All 캠페인은 AAPI 커뮤니티를 향한 증오범죄가 급증하는 때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12개의 언어로 제공되고 버스 정류장이나 배너, 대시버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게재됩니다. 연방이민당국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거리에서의 무작위 불체자 급습 단속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당국의 불체자 체포자 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단속 축소 정책으로 인해 이민 세관 단속국의 이민 단속 방향이 크게 변하고 있고, 이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 시절 가득했던 이민 구치소가 비어가고 있다. 거리 이민 단속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민 당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사실상 단순 불체 이민자들에 대한 무차별 거리 단속 활동을 중단한 세관국은 이미 2월부터 이민 단속 내부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국 요원들은 국가안보, 국경안보, 공공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임의적 단속을 할 수 있으며, 이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급자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현장 단속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이 추방을 집행한 이민자는 3,000명 미만으로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또 6천여 명에 달하는 세관국 요원 한 사람당 평균 2달 동안 이민자 1명을 추방하는 데 그친 셈으로 숫자적으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홉이 타이틀 스폰서를 맡은 뱅크 오브 홉 LPGA 매치 플레이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타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타이틀 스폰서를 맡은 뱅크 오브 호프 LPGA 매치 플레이가 26일 개막했습니다. 150만 달러 상금을 두고 패티 타바타 라킷, 박인비, 한나그린, 김세영, 고진영, 김효주, 데니얼 강 등 총 64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승부를 겨루는 이번 대회는 우승자 예측 변수가 많은 매치 플레이 형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첫날부터 승부에 대한 열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가 진행되는 섀도우 크릭은 골프 팬들 사이에서 꿈의 골프 코스 중 하나로 꼽히는 곳으로, 이번 대회를 위해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선보일 수 있도록 그린과 페어웨이가 재정비되어 있으며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조경으로 관람객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편 뱅크 오브 호프는 최근 초청 입장만 가능한 이번 대회 관람 기회를 골프 팬들에게 제공하는 2차례의 온라인 추첨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벤트를 통해 관람의 기회를 얻은 LA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인 김현태 씨는 뱅크 오브 호프 덕분에 말로만 듣던 최고의 골프 코스를 방문해 LPGA 대회 관람의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다는 심정을 전하고, 타이틀 스폰서가 자신이 이용하는 한인은행이라는 점에 자랑스러움을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은행이 26일 2021년도 연례 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10명의 이사진에 대한 1년 임기 재신임과 외부 회계법인으로 크로우 LPB 선정 등 4개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안건 처리가 마무리된 후 이어진 경영 현황 발표에서 반일이 행장은 지난해는 팬데믹에 따른 영향으로 은행이 사회를 위해 해낼 수 있는 역할의 소중함을 재차 느낀 기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양질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를 지원한다는 포커스를 유지하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퍼시픽 시티뱅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PCB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자는 2021년 고등학교 졸업 예정으로 2년제 혹은 4년제 대학 입학 예정인 학생들로 올해는 24명을 선정해 1인당 $3,000의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장기적인 학문과 직업 목표, 장학금이 필요로 한 주제로 한 에세이와 추천서, 2019년도 세금 보고, 신청서 등을 준비해 6월 25일 서부시간 오후 5시까지 pcbss@paccitybank.com으로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PCB 지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격 대상 소득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전화번호 213-210-2000으로 문의하거나 www.paccitybank.com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주의 마스크 착용 규정이 완화된 가운데 뉴욕주에 거주하는 2세에서 5세 사이 어린이는 더 이상 차일드 케어 센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뉴욕주 보건 아동복지국과 주 보건국은 아이들에게 마스크 착용 요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다며 2세에서 5세 사이 아동들에게는 마스크 착용하도록 권장하는 게 아니라 각 기관별로 효과적인 방역 지침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뉴저지 학교에서는 올 가을 학기에도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이 9월에 시작하는 가을 학기에 학교 내 마스크 착용 규정에 대한 변화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는 금요일인 내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공립학교, 사립학교, 차일드케어 센터 등은 예외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머피 주지사의 발언은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것입니다. 워싱턴 지역의 한인 식당들이 레스토랑 그랜트로 평균 20만 달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인 회계사들에 따르면 100만 달러를 받은 곳도 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기금 규모는 286억 달러 규모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직격탄을 맞은 요식업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요식업 비즈니스는 최대 1,000만 달러, 특정 장소당 최대 500만 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동부 일대에서 아시아계 주민의 집만 골라서 턴 8인조 절도단이 붙잡혔습니다. 주로 아시아 음식점 주인들의 집을 노린 이들은 추적 장치와 워키토키 같은 첨단 장비까지 동원해서 여러 주를 넘나들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뉴저지주 연방검찰청은 뉴저지, 뉴욕, 펜실베니아, 델라웨어주까지 모두 4개 주에서 50개 이상의 주택을 털어 거액의 현금과 보석, 무기 등을 훔친 혐의로 8명을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신 건물을 피해 뛰어달아나던 13세 소년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사건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시카고 경찰이 도보 추격을 제한하는 새로운 지침을 내놨습니다. 용의자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 행위로 대중을 위험에 빠뜨리려 한다는 판단이 설 때만 도보 추격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의 도보 추격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경찰과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려는 조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등 경미한 위법 행위자를 도보 추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주 법안 내용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알라메다 카운티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의 수가 마침내 16세 이상 성인의 60%를 넘었습니다. 알라메다 카운티 보건당국은 6월 15일 완전 경제 재개방을 앞두고 16세 이상 이 카운티 주민들의 61.2%가 접종을 마쳤다고 밝힌 것입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65세 이상 주민의 경우에는 전체 8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렌트비를 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샌프란시스코 주민들에게 9천만 달러의 임대 지원 기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샌프란시스코 런던 브리드 시장실에 따르면 임대 지원 기금은 향후 3개월치를 합쳐 최대 6개월치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임대 지원 기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실업수당을 받거나 가게 수업이 줄어들었거나 거주지를 잃거나 잃을 위험이 있다라고 보고해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이고 교사와 교직원 등의 렌트를 체납해서 임대주택에서 강제로 퇴거당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세계의 조례안이 시애틀 시의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시의회는 빠르면 오는 6월 7일 전체 회의를 통해 이 조례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메모리얼데이 연휴 동안에 시애틀의 공항과 시애틀 지역 도로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시애틀 항만청은 시애틀 공항을 이용하는 고객이 하루 10만 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4만 명 정도는 멕시코 등 해외는 물론 하와이, 라스베가스, 팜스프링스 등으로 시애틀을 떠나는 여행객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최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일본 여행 자제를 호소하는 신규 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하와이 관광산업 정상화에 이 해외 시장 중에 규모 면에서 가장 큰 일본 시장 부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오하우의 경우에는 오하우 방문객의 46%가 외국인 손님이기 때문에 일본인 관광객이 관광산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일본 손님이 줄어들면 그만큼 관광 수입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NBA 플레이오프 1라운드가 진행 중이죠. 어제 레이커스 클리퍼스 경기는 없었습니다. 어제 필라델피아가 워싱턴을 120대 95로 꺾고 시리즈 전적 2승 무패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닉스는 정말 오래간만에 8년 만이라고 그러죠. 플레이오프에서 처음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제 애틀란타 혹스를 101대 92로 꺾고 시리즈 전적 1승 1패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데릭 로즈의 이 뉴욕 닉스에 있는 데릭 로즈의 활약에 눈물을 흘린 농구 팬들도 어제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제 26득점으로 뉴욕 닉스의 가장 최다 득점을 올렸습니다.
유타 재즈는 멤피스 글리즈스를 141대 129로 꺾고 역시 시리즈 전적 1승 1패를 만들었습니다. LA 클리퍼스는 오늘도 경기 없고요. LA 레이커스는 오늘 홈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스테이플 센터 홈으로 돌아와서 피닉스 선즈와 오후 7시에 플레이오프 3차전 경기를 갖습니다. LA 클리퍼스는 댈러스로 이동해서 내일 3차전 경기를 갖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올 시즌에도 눈부신 호투를 펼치고 있지만 이 토론토의 사정은 그다지 좋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단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 겹치고 있는데 류현진 혼자의 힘으로는 이겨내기 역부족이라는 분석입니다. YTN입니다. 류현진이 7회 투아웃까지 2점만 내주고 호투한 지난 24일. 토론토 불펜은 9회에만 5개의 볼넷을 내주고 무너졌습니다. 류현진을 제외하면 믿을 만한 투수가 없는 토론토의 가장 큰 고민이 그대로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메이저리그 홈페이지 MLB.com은 가장 걱정되는 5팀의 토론토를 포함하면서 류현진을 빼고 나면 이렇다 할 선발 투수가 없는 오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토는 최근 10경기에서 4승 6패로 주춤하며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4위까지 추락했습니다. 3위 뉴욕 양키스와의 승차도 3경기 반까지 벌어졌습니다. 남은 시즌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트리플 A 구장인 샬렘필드에서 홈 경기를 치르는데 낙후한 마이너리그 시설에서 선수들이 재기량을 펼치기 어렵습니다. 거액을 투자해 영입한 조지 스프링어의 부상이 길어지는 것도 걸림돌입니다. 스프링 캠프 막판 부상을 당한 스프링어는 복귀에서 4경기만 치른 뒤 다시 다쳐 부상자 명단에 올랐고 복귀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에이스의 어깨에 더 무거운 짐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류현진은 부담감 속에 토요일 오전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시즌 5승에 다시 도전합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LA 다저스가 어제 경기에서 휴스턴에게 2대5로 패했습니다. 트레버 바워가 또 패전 투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휴스턴과의 경기에 지금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죠. 휴스턴 홈에서 열리고도 있고 그리고 또 2019년이었나요? 그 휴스턴과의 월드 시리즈 이후 맞대결이다. 그래서 더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LA 엔젤스는 텍사스 레인저스의 경기에서 9대8로 승리했습니다. LA 엔젤스와 텍사스 레인저스 간의 경기는 동부조 서부조 꼴찌를 놓고 다투는 그런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부조 1위는 여전히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내셔널리그 서부조 1위는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이어가고 있고 LA 다저스는 어제 패하면서 1위 샌디에고와 한 게임 반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비아레알이 승부차기 헐떡 그대 창단 후 첫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YTN입니다. 비아레알과 메뉴팬 9,500명이 폴란드 그단스크에 구름처럼 모였습니다. 관중석 4분의 1만 채웠지만 축제 분위기입니다. 응원 열기 못지않게 경기도 치열했습니다. 비아레알이 먼저 그물을 흔들었습니다. 전반 29분 프리킥 상황에서 모레노가 수비진 사이를 파고들어 오른발로 차 넣었습니다. 후반 10분 레시퍼드의 중거리 슛이 수비수를 맞으면서 혼란한 틈을 카바니가 놓치지 않고 균형을 맞췄습니다. 연장을 거쳐 이어진 승부차기도 팽팽했습니다. 양팀 모두 필드 플레이어 10명이 실축 없이 골을 넣었습니다. 마지막 키커로 나선 비아레알 수문장 룰리가 득점을 올린 데 이어 메뉴 골키퍼 데헤아의 슈팅을 막아내면서 우승을 힘겹게 확정지었습니다. 비아레알은 처음 올라온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4년 만에 우승 탈환을 노린 메뉴를 주저앉히고 구단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Through Europa League is something special for the club and first title for the club as well. Something amazing, so a great way to finish the season. 독일 2부 리그 홀슈타인 킬의 이재성은 승격이 걸린 플레이오프에서 결승골을 도왔습니다. 0대0으로 맞선 후반 14분 왼쪽에서 날아온 코너킥을 번쩍 솟아올라 머리로 넘겨줬고 로렌츠가 골대 정면에서 다시 머리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재성의 시즌 7번째 도움으로 기록됐습니다. 킬은 오는 30일 2차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다음 시즌 분데스리가에 합류하는 유리한 고지에 올랐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2021년 5월 27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